여러분은 지금 왜 그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정말 그 생각이 여러분 자신에게서 나온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혹은 어딘가에서 주입된 걸 무의식적으로 믿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가족, 학교, 사회 속에서 수많은 기준과 기대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어떤 건 너무 익숙해서 그게 고정관념인지조차 알 수 없죠. 남자는 이래야 하고 여자는 저래야 한다는 이야기. 대학을 가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말. 어른이 되면 꿈 대신 현실을 선택해야 한다는 조언까지. 정말 그 모든 게 맞는 걸까요? 오늘은 우리가 왜 이런 고정관념에 갇혀 살아가는지, 그 생각들이 어떻게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떻게 그 틀에서 벗어나 진짜 나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작은 힌트도 나눠보려고 해요. 혹시 고정관념 때문에 주저했던 적이 있다면 이번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용기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편견은 어리석은 자의 이성이며 습관의 자식이다. 편견이나 고정관념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수많은 믿음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는 그 틀을 깨려고 하지 않죠. 그렇다면 고정관념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으로는 특정 대상이나 집단에 대해 고정된 생각이나 믿음을 말합니다. 이 고정된 생각은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것 같지만 실은 가정, 사회, 문화 속에서 끊임없이 주입된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캐롤 드웩은 고정 마인드셋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실패를 피하려고 할 때 오히려 성장의 기회를 잃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고정관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을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들지만 동시에 발전과 도전의 가능성을 가로막죠. 예를 들어 볼게요. 남자는 이래야 한다. 여자는 저래야 한다. 라는 생각은 너무나 흔한 고정관념입니다. 남자는 강해야 하고 눈물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 때문에 감정을 억누르고 고립감을 느끼는 남성들이 많죠. 반대로 여자는 다정하고 순종적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리더십이나 주도권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틀들이 정말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언제부턴가 자연스럽게 그런 기대를 받아들인 건 아닌가요?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 중 상당수는 부모님의 교육이나 사회적 관습에서 시작됩니다. 어릴 때부터 듣는 말들이 우리의 사고방식에 깊이 자리 잡게 되죠. 그리고 문화는 그 고정관념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일본의 와 문화처럼 집단 조화가 중요시되는 사회에서는 개인의 차별화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고 반대로 서구 사회에서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 의존적인 모습이 부정적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생각하는 힘을 되찾아야 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무엇이 내가 진정 원하는 생각인지, 그리고 무엇이 사회가 나에게 주입한 틀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예전에는 예술이나 창의적인 일은 특정 재능을 타고난 소수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죠? 디지털 시대가 오면서 누구나 자신의 작품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고정관념이 깨진 순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술적 도전을 시작하게 됐죠. 고정관념은 무의식적인 생각 패턴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존재를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인식하는 순간부터
그 틀을 벗어날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만 의심하고 질문해 보세요. 이게 정말 나의 생각인가 라고요. 고정관념이란 언제나 나쁜 것일까요? 사실 고정관념이 완전히 없어져야만 더 나은 세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질서가 없는 자유는 혼란일 뿐이다. 고정관념은 때로 우리 삶에 질서를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때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고정관념은 때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깊게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미리 정해진 기준이 있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죠. 길을 건널 때 우리는 보행 신호를 보고 그대로 행동합니다. 만약 매번 이 신호가 진짜 안전할까? 라고 의심했다면 일상은 얼마나 비효율적이었을까요? 이런 사회적 규칙도 일종의 고정관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회적 질서가 유지되는 데에도 고정관념이 기여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른을 공경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이 덕분에 세대 간의 갈등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죠. 하지만 고정관념은 때로 우리 삶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편견으로 작용할 때 그 문제는 더 커지죠. 마틴 루터킹 주니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그 피부색이 아닌 그의 인격으로 평가하는 날이 오기를 꿈꿉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해야 했던 이유는 단순한 편견 때문이었죠. 인종, 성별, 외모 같은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고정관념이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짓밟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성은 감정적이어서 리더로 적합하지 않다. 라는 오래된 편견이요. 그런데 실제로 수많은 여성 리더들이 위기 상황에서 뛰어난 결단력을 보여줬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뉴질랜드의 총리였던 제신다 아더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리며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고정관념은 개인의 창의성을 억누르기도 합니다. 이 방식으로 해야만 성공한다는 생각이 강할수록 우리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적이 없다. 단지 1만 가지 잘못된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만약 그가 기존 방식에만 얽매였다면 오늘날 우리가 쓰는 전구는 발명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고정관념은 우리의 정체성까지 억압하기도 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신의 진짜 꿈을 포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정의는 단지 높은 연봉이나 안정적인 직장이 아니라 스스로 의미를 느끼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영국의 작가 조앤 K 롤링은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성 작가의 판타지 소설은 성공할 수 없다라는 출판 업계의 편견 속에서 그녀는 해리포터 시리즈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 결과는 모두가 아는 대로 전 세계적인 성공이었죠. 또 다른 예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입니다. 기존 자동차 업계에서는 전기차는 시장성이 없다는 고정관념이 팽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틀을 깨고 지속 가능한 전기차 시장을 이끌어냈죠. 고정관념은 때로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스스로 그 고정관념을 의심하고 필요할 때는 과감히 벗어나는 용기를 가지는 겁니다. 철학자 장자크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 그 쇠사슬이 바로 고정관념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쇠사슬에 묶여 있나요? 이제 그 사슬을 끊을 때입니다. 고정관념은 강한 중력과 같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보이지 않는 힘으로 발목을 붙잡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어떤 틀이든 깨뜨릴 수 있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멈출 때부터 진정한 속박에 빠진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첫 발걸음을 뗀 겁니다. 고정관념을 깨는 첫 번째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새로운 경험하기. 너무 당연하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익숙한 것만 찾습니다. 익숙한 음식, 익숙한 친구, 익숙한 취미. 그런데 그런 익숙함 속에서는 새로운 관점이 생기기 어렵습니다. 알베르 카미는 삶이란 끊임없이 낯선 곳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경험은 우리의 고정된 틀을 깨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한 예로 세계적인 셰프 앤서니 보디는 다양한 문화의 음식을 경험하며 사람과 세계를 이해했습니다. 그가 남긴 교훈은 단순히 요리 여행기가 아니라 음식을 통해 편견을 없앨 수 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낯선 경험을 해보세요. 새로운 언어를 배워본다든지, 전혀 다른 분야의 책을 읽어본다든지,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 보세요. 단순히 여행을 떠나는 것만이 방법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정관념은 무의식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을 깨는 두 번째 방법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 생각을 당연하게 여겼지? 이게 정말 내 생각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나에게 주입한 건가? 다른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문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질문은 사고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고정관념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첫 번째 도구가 바로 질문이죠. 여성은 결혼 후 일을 그만둬야 한다는 편견에 맞선 한 여성 CEO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질문했다고 해요. 왜 내가 내 꿈을 포기해야 하지? 그게 정말 행복의 기준일까? 그 질문 하나가 그녀를 새로운 길로 이끌었습니다. 고정관념을 깨는 세 번째 방법은 다양한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한 가지 해결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정관념에 갇혀 있을 때는 다른 길이 보이지 않죠. 하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릴리안 헬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단 한 가지 답만 있는 질문을 믿지 않는다. 이 세상에는 정답이 하나뿐인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다른 산업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와 혁신을 일으킨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디자인에서 패션의 감각을 가져오고 마케팅에서 심리학적 요소를 접목시키며 애플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었죠. 다양한 관점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기 위해 일부러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해 보세요. 혹은 내가 평소에 보지 않던 분야의 콘텐츠를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고정관념을 깨는 네 번째 방법은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한 권의 책, 한 편의 강연이 우리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하죠. 여기 몇 가지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캐롤 드웨기의 마인드셋. 이 책은 고정된 사고방식과 성장하는 사고방식의 차이를 명확히 설명해 줍니다. 또 한 권은 말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 기존의 성공 공식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는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테드 강연 중에서는 브레네 브라운의 취약성의 힘도
강력 추천합니다. 우리가 왜 완벽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명강의입니다. 고정관념을 깨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작은 시도입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다양한 관점을 받아들이는 그 작은 순간들이 여러분을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삶으로 이끌 겁니다. 그리고 마하트마 간디의 말을 떠올려 봅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가 되어라. 여러분이 고정관념을 깨기 시작하면 주변에도 그 변화가 전파될 겁니다. 지금부터 작은 시도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이 꿈꾸는 그 변화가 바로 여러분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자주 말합니다. 혁신은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다. 하지만 그건 또 다른 고정관념일 뿐입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성공을 이뤄낸 사람들은 사실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달랐던 건 단 한 가지, 고정관념을 뛰어넘으려는 용기였죠. 우리는 스티브 잡스를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는 한때 대학을 중퇴하고 방황하던 젊은이였습니다. 그가 애플을 설립하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유명한 슬로건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라는 단순한 메시지였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혁신을 만드는 사람들은 미쳤다고 불리는 사람들이다. 사람들은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면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잡스는 그 불안을 즐겼습니다. 당시 컴퓨터 업계는 복잡하고 딱딱한 디자인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잡스는 여기에 의문을 던졌습니다. 왜 컴퓨터가 아름다울 수는 없을까? 이 질문에서 시작된 도전이 맥북과 아이폰 같은 혁신적인 제품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는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곧 성공으로 가는 길임을 몸소 보여준 인물입니다. 꼭 세계적인 기업가나 유명인이 아니어도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길을 개척한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한 예로 미국의 평범한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던 론 클라크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는 아이들에게 교실에서는 조용히 앉아 있어야 한다 라는 교육계의 고정관념에 도전했습니다. 대신 아이들과 춤추고 노래하며 수업을 진행했죠. 그 결과 그의 학생들은 전국 시험에서 놀라운 성과를 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론 클라크는 바로 그 고정된 방식을 과감히 깨뜨렸기에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고정관념을 깨는 일이 꼭 거창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한 직장인은 매일 반복되던 회의를 10분 스탠딩 미팅으로 바꾸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 결과 회의 시간이 절반으로 줄고 효율성이 극대화되었죠.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예술가들도 있습니다. 현대 미술의 아이콘이 된 파블로 피카소는 어린 시절 누구보다 정교한 사실주의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질문했습니다. 왜 그림은 반드시 현실을 똑같이 그려야만 하는가? 이 의문에서 시작된 그의 도전은 추상화와 입체파라는 전혀 새로운 미술 세계를 열었습니다. 피카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리기 위해 나는 평생을 보냈다. 기존의 틀을 깨지 않았다면 우리는 피카소의 작품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음악계에서도 고정관념을 깬 사례가 많습니다. 비틀즈는 초기 대중음악계에 밴드는 반드시 특정 포맷을 따라야 한다라는 고정관념을 뒤엎고 다양한 장르를 실험하며 음악사의 패러다임을 바꾸었습니다. 고정관념을 깬 사람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질문했습니다. 왜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하지? 그리고 새로운 길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미국의 작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다수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따르지 마라. 숲속에 새 길을 만들어라. 고정관념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결국 더 나은 삶을 향한 용기입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이 방식에만 갇혀 있었지? 새로운 방법은 없을까? 그 작은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반드시 특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여러분 차례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고정관념 여러분도 느끼셨죠?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틀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때로는 스스로 만들어낸 편견 속에서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틀을 깨야만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 맞는 걸까? 라는 아주 작은 질문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하거든요. 오늘부터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작은 변화라도 괜찮습니다. 평소에 가던 길 대신 다른 길로 산책해 보세요. 매번 먹던 커피 대신 새로운 메뉴를 시도해 보세요. 늘 당연하게 여겼던 생각에 한번 의문을 던져 보세요. 이게 정말 내 방식이 맞나 하고 말입니다. 사소한 변화가 모여 더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 여러분의 삶은 더 넓어지고 더 풍요로워질 거예요. 피카소가 그랬죠. 모든 창의성은 규칙을 깨는 것에서 시작된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창의적인 삶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깨고 싶은 고정관념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어떤 작은 변화든 괜찮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면서 서로 더 좋은 아이디어도 나누고 서로에게 용기도 줄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콘텐츠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고정관념을 깨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